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주변 사람들의 은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시나요?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은퇴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곤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노후 자금이라고 부르는 그리 넉넉하지 않을 수도 있는 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술술 빠져나가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경제적 어려움에 놓일 수 있죠. 몇몇 분들은 퇴직금이나 연금이 있다는 믿음 하나로 노후에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은퇴 직후부터 불어난 지출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빚더미에 오르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전후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함정과 이를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은퇴 후 빚더미라고 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성실히 저축도 해두고 자녀 교육도 어느 정도 마쳤다면 그래도 어찌어찌 버티지 않을까 라고 자신하기도 하죠.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비가 증가하거나 자녀가 결혼 자금 혹은 공부 자금으로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어쩌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손을 댔다가 손실을 크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예상 밖의 사건이 연달아 터질 경우 우리가 모아두었던 노후 대비 자금은 말 그대로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길어진 수명에 비해 은퇴 이후가 참 길어졌습니다. 예전 세대에 비해 연금이나 복지 혜택이 빵빵한 것도 아닌데 물가나 생활비는 계속 오르니 노후를 편히 보낼 재정적 여유가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연금만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아 퇴직 후에도 부업을 꾸려가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가 원하는 기술과 흐름을 따라가기에도 벅차니까요. 그러다 보니 마치 쳇바퀴에 올라탄 것처럼 노후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받고 또 그 대출을 갚기 위해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하며 몸을 혹사시키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어르신들의 택배 배달, 청소 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녀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김 씨의 이야기예요. 김 씨는 은퇴 전까지 건설 현장 쪽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월급의 상당 부분을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썼습니다. 큰 아이는 해외 유학을 다녀왔고 둘째 아이도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손을 벌리는 일이 잦았죠. 김 씨 부부는 자녀 교육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가며 헌신했는데 문제는 김 씨가 예상보다 빨리 회사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퇴직금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이들 결혼 자금의 일부로 또 쓰다 보니 남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해요. 부부가 생각하기엔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본격적으로 자립하면 빚도 천천히 갚고 자기들 노후 생활도 어느 정도는 편안해질 거라 믿었죠. 그런데 장기간 취업난에 시달린 자녀들이 적당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겨우 들어가도 퇴사를 반복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모님께 계속 손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본인들이 오히려 생활비가 부족해져 여기저기서 사채까지 손대며 버티게 되었습니다. 김 씨 스스로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막노동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고 주식 투자로 순간적인 한탕을 노리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더 크게 손해만 봤다고 해요. 이렇게 자녀 뒷바라지와 불안한 경제 상황이 겹치면서 김 씨는 은퇴 후 오히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좋을 때 잡은 부동산, 역전된 시세에 무너진 노후.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에 퇴직한 이 씨의 상황입니다. 이 씨 부부는 과거 부동산 열기가 한창일 때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작은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변에서 이 정도면 따놓은 당상이다. 한 5년만 지나면 값이 최소 2배는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과 추가 대출을 받아 상가를 샀는데 막상 경기가 꺾이면서 상가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왔다 해도 장사가 안 되니 중도에 나가버리고 공실 상태가 이어졌죠.
관리비와 대출이자만 꾸준히 나가니 이 씨는 그야말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은퇴 전에는 그래도 월급이 있었으니 이런저런 대출이자를 충당할 수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매달 생기는 적자 폭이 커졌고 생활비도 부족해졌어요. 상가를 팔려고 부동산에 내놔도 매수 문의는커녕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내놓으셔야 할 거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이 씨 부부는 상가 매입 과정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등급까지 떨어지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도전해본 부동산 투자가 은퇴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셈이죠. 부모님 건강 문제로 늘어난 돌발 지출. 세 번째 사례는 70대인 박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 부부는 오래전부터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책임지자라는 자세로 꽤 알뜰하게 살았어요. 아이들도 독립 잘 시키고 큰 무리 없이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가지고 소소하지만 평온한 노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 씨의 부모님, 그러니까 박 씨가 모시고 있던 노부모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한 번에 많이 필요해졌고 가정의료 서비스나 노인 전문 요양시설 등을 알아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드는 거예요. 박 씨 부부도 이미 은퇴한 상태라 월급이 없으니 굳이 표현하자면 고정 수입이라는 게 국민연금과 소액의 개인연금 정도입니다. 부모님께 자가주택이 있긴 했지만 팔아서 병원비에 보탤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정부 지원 제도는 복잡한 서류를 갖춰야 하니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한 처지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은행 대출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고 은퇴 후에도 부부가 번갈아가며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자를 메꿨습니다. 이렇듯 주변 상황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지출이 생기면 모아둔 노후 자금은 급속도로 소진되고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사례들은 사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 사이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좀 더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첫째, 자산 배분과 리스크 분산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투자에 올인하는 것은 퇴직 이후에는 매우 위험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할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자산의 은행 예금, 채권, 연금 보험 등과 좀 더 공격적인 자산 주식, 부동산 등을 적절히 분산해두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니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한 곳에 몰빵했다가 낭패 보는 일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녀나 부모님에게 무작정 퍼주거나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서로 모두를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김 씨 사례처럼 자녀들이 계속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교육비, 결혼 자금 등은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솔직히 말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건강 문제나 돌봄 서비스 비용 등도 미리 상의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셋째, 은퇴 이후의 소득 창출 수단을 미리 고민해 두세요. 요즘 5060대의 적극적인 재취업이나 창업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다만 무턱대고 카페 차려볼까? 편의점 해볼까? 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도 많으니 은퇴 전에 어떤 일이 내 적성과 능력,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맞는지 살펴봐야 해요.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들어올 수 있다면 생활비나 비상금 정도는 충당할 수 있어 빚을 지게 될 위험이 훨씬 낮아지겠죠? 거창한 창업이 아니어도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컨설팅을 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해볼 수도 있고 동네에서 취미와 연계된 소소한 가게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남은 인생을 생각할 때 핏더미에 오를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해요.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가족에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줄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모를 간병이나 의료비 문제에 대해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은퇴하면 손 놓고 쉬는 시기라는 생각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그만큼 우리의 역할과 소득도 새로운 방식으로 창출될 수 있어요. 은퇴 후 인생이 길어진 만큼 가능한 한 나이대별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고 필요하다면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노후 설계 컨설팅 서비스 등을 활용해 보세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은퇴 이후의 삶이 빚더미 위의 고통으로 시작될 가능성은 훨씬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바빠서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미루고 있을지 모르지만 은퇴 후 맞닥뜨릴 현실은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린 김씨, 이씨, 박씨 사례가 남일 같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은퇴 이후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어디서 살고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꾸준히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돌발 지출이나 가족 문제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자산과 인생 설계를 조금이라도 미리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롭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